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도쿄에 살기 시작한 지 이제 어느새 3달 차에 접어들고 나니까 일본에 살면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 이곳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살면서 느낀 다양한 것들 중에 어떤 거를 제일 먼저 리뷰를 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도쿄 브이로그를 보시고 일본 국제학교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사실 제 유튜브 알고리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4세고시, 영어 유치원, 강남 특유의 교육열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예인분들도 뭐 사교육 같은 것들 비용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뭐 라이딩 하거나 이런 영상들 많이 올리시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제가 강남에서 영어 유치원도 2년 정도 경험을 해봤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일본의 강남구의 미나토구라는 곳이에요. 강남과 미나토구의 교육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한국이 사실 사교육 시장이 엄청 방대하고 또 선행학습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한국의 교육열이 좀 유독 너무 간 거고 일본은 좀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일본에 왔는데, 도쿄에서도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 미나토구만큼은 교육열이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 미나토구판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아마 에스컬레이터식 입시 교육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일단 미나토구 안에서는 초등학교를 어디로 가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서울에서도 또 강남 같은 경우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비인가 국제학교 아니면 사립초등학교를 많이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가 수험을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뽑기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입시보다는 사교육, 뭐 수학학원은 어디를 가냐, 영어학원은 어디 가냐, 이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이제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에 수험을 하는 것에 굉장히 교육열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교육열이 좀 있다 하는 미나토구 엄마들은 사립초등학교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국제학교를 보낼 것이냐에 좀 갈리는데, 이거는 좀 부모의 성향 차이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엄마들 이렇게 네이비 정장 입고 있는 거 사진이나 영상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 동네에 오시면은 정말 흔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이 바로 사립학교의 엄마들입니다. 뭐 명품인 거 티내거나 그러면은 되게 좋지 않아서 뭐 샤넬이나 이런 거를 사더라도 샤넬 로고가 달린 단추는 다 빼가지고 일반 단추로 갈아서 입고 그런 식으로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로 등원을 시키는 경우에도 학교 앞에까지 차가 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좀 눈에 띄지 않는 먼 골목 같은 데다가 세워두고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간다고 해요. 그만큼 좀 일본 사립학교의 학부모들은 그들의 세계 속에서는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극도로 본인이 튀는 거를 두려워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에스컬레이터식 입시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에스컬레이터식 입시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은 같은 계열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까지 입학이 바로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대인 와세다, 게이오도 이 에스컬레이터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고대랑 연대가 부서의 초등학교를 갖고 있어서 연대나 고대의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고대랑 연대에 들어가는 거는 100% 학점이 이미 초등학교 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물론 그 편차치라는 점수 제도가 있어가지고 고등학생 때 기준으로 이제 공부를 잘해서 편차치 점수가 높으면 의대나 법대 같은 데 갈 수 있고, 편차치 점수가 낮으면 좀 비인기 학과로 가야 되는 약간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일단 대학 입학은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이런 에스컬레이터식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학부모를 최소 12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찍히거나 눈에 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에스컬레이터 제도 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능력으로 입학을 하고, 확률이 높아질수록 아이가 똑똑해야 입학이 가능하다고 해요. 게이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마 모든 미나토구 엄마들이 굉장히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들으면은 이제 입학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입학 경쟁률이 10대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이유로는, 게이오 초등학교 입학을 하려면은 최소 이 게이오 초등학교와 연줄이 있어야지만 입학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몇 년 전까지는 초등학교 관련인에게 추천서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논란이 돼가지고 몇 년 전에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추천서가 개요 초등학교와 관계없는 외부인 입장에서는 받아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저희 남편이 우리나라 따지면 김앤장 같은 그런 로펌에 다니는 지인이 있어요. 같은 로펌에서 엄청 친하게 지낸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본인도 개요 출신이고 뭐 본인 아버지도 개요 출신이고 본인 아이도 개요를 다니고 완전 개요 사람인 거예요. 남편이 친하니까 자기 아이를 좀 개요 초등학교 수험을 보게 하고 싶은데 추천서를 써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흔쾌히 써주겠다 그래서 제 지인이 이제 남편 통해서 선물도 전달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한 달 뒤에 그 선물이 갑자기 돌아오면서 그 변호사분이 이제 우리가 가족 회의를 했는데 우리 일족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는 또 다른 분 중에 개요 의대병원에서 의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개요 의대병원에서 의사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개요 의대를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개요 초등학교 출신과 관계자들이 있겠어요. 그분도 본인 아이를 개요 초등학교 수업을 할 때 추천서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추천서라는 게 집보증 서주는 그런 개념처럼 내가 추천서를 준 아이 또는 그 부모가 뭔가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약간 연대 책임 같은 걸 져야 되는 약간 그런 개념이어서 이걸 써주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적어서 너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라는 문제점이 한번 제기가 돼서 이제 추천서가 폐지가 됐는데 이게 추천서가 폐지가 돼도 별로 바뀐 게 없는 게 개요 초등학교 출신들은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초등학교 수험에 가까워지면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찾아간다고요. 그래서 인사를 미리 시킨다고 합니다. 추천제는 폐지가 됐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천서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허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생각보다 적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험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추천서가 있어도 내 아이가 개요나 이런 와스다에서 요구하는 이 수험의 능력에 맞지 않으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 수험 준비 자체를 만 2살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학원이 굉장히 은밀하게 정보가 흘러다녀서 인터넷에서 쳐서 나온 정보가 아니래요. 소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그 학원의 이름을 알아도 가가지고 아이 여기 보내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원장이 바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정보가 없거나 인맥이 없거나 하면은 사립초등학교 수업을 준비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준비하는 사람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초등학교 입시에 글자와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인지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해서 금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본 초등학교 수험에서 말하는 수학 시험은 숫자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말로 설명을 한대요. 일단 뭐 곰이 배낭에 사과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바나나를 2개 넣어서 산행을 시작을 했어요. 곰이 산을 올라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저녁에 바나나를 하나 꺼내 먹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상황을 설명을 한대요. 그러고 나서 질문은 곰의 배낭에는 과연 사과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수학 문제를 풀려면 지문을 읽어서 푸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문을 줄 때 지문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수학 문제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 일본 초등학교 수험이 체조도 초등학교 수험 과목으로 들어가는데 체조라는 게 빨간 공까지는 뛰어서 가고 노란 공까지 돌아올 때 기어서 오르고 파란 공으로 갈 때는 오른발 듣고 깽깽 걸음으로 오고 그러면 이 아이가 사실 공으로 달려가다가 그 다음 단계를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지령을 줄 때 그걸 계속 숙지하고 있고 숙지한 상태에서 수행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걸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체조를 하면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차례 기다릴 때 태도를 또 본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초등학교 수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험이랑 정말 결이 많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수험 문제가 좀 학교마다 성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개요 같은 경우는 단체로 그 주제에 맞는 무언가를 만들라고 지시를 한대요.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협동을 잘 하는 아이가 있을 거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요는 상황과 순발력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단체 생활에 얼마나 협조적인지를 본다고 해요. 또 재밌는 점은 또 개요의 라이벌인 제가 나온 학교인 와세다 같은 경우는 추진력 그리고 리더십을 많이 보는 편이고 이제 개요랑 비슷하게 직장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도 보지만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독립심까지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와세다 수업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소국육 관찰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렇게 책상을 굉장히 많이 어지러 놓고 타임 리밋을 두고 이 책상을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하느냐를 보는데 막 이렇게 허둥지둥 책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본다고 해요.
거예요. 근데 이런 책상 정리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와세다 수험 준비한 분한테 들어보니까 2살 때부터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럼 와세다를 준비하는 학원, 개요를 준비하는 학원이 나눠져 있는데, 와세다를 준비하는 학원에서는 뭐 주 1회 이 책상 정리하기를 1시간 정도 과목으로 진행한다거나 좀 장기간에 걸쳐서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해요. 와세다는 소금을 쓰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학교를 다닐 때 연필 깎기 쓰는 걸 금지를 한대요. 무조건 커터칼로 연필을 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가 원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아이를 뽑는 수험을 본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영유아의 사교육이 선행학습에 맞춰져 있다면 일본은 아이의 매너나 행동거지를 바르게 잡아주는 교육을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따라 하려면은 엄청 어린 나이 때부터 하고 그리고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습관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위한 사교육이 일찍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런 초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사교육 격전지다 보니까 그 네이비 옷 입은 엄마들이 아이를 손에 잡고 막 미친 듯이 뛰어가거나 이런 장면을 몇 번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길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수험 준비하는 학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엄마는 막 진짜 자전거를 질주해서 와서 팍 하고 세워놓고 애 데리고 올라가고 그런 풍경도 종종 봐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애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면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200~3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한 2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그 사교육비를 써야 되는 겁니다. 200~300이면 사실 강남에 잘 나가는 영어 유치원 한 달 원비랑도 맞먹잖아요. 물어보니까 여긴 또 나름 유치원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물론 그런 좋은 사립을 많이 보는 유치원도 있긴 하지만 사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교육에 돈을 써야 하니까 사립학교를 준비하는 엄마들이 그냥 대충 보내는 그런 유치원들이 몇 개가 이 동네에 있는데 1년 학비가 몇백만 원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은 그냥 가볍게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또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나토구에 많기는 하지만 미나토구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신주쿠구라던가 추오쿠라던가 다른 구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나토구 맘은 개요 초등학교 선호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스카바라는 학교도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게이오에 나온 남자애들은 게이오 보이라 부르고 이제 게이오를 나온 여자애들 게이오 거리라 부르는데 게이오 보이 같은 경우는 청담동 부잣집 도련님 같은 그런 느낌.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플렉스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단지 그냥 일본에 열심히 공부해서 와세다나 게이오를 간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유복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편하게 학교를 들어갔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게이오 같은 경우는 게이오 초등학교부터 해서 쭉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올라간 아이들의 사회에 나와서도 본인들끼리 결속력이 상당해가지고 좀 이런 거를 경험을 한 부모가 내 자식도 이런 결속력 있는 사회 안에 넣어주고 싶다 뭔가 이런 갈망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라시라는 유명한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거기 사쿠라이쇼도 게이오 출신으로 되게 유명하고 게이오 보이라고 불리고 하는 멤버인데 그 멤버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도 게이오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둘이 아직 2살도 안 된 아이의 게이오 초등학교 입시를 벌써부터 준비했다라는 뉴스도 벌써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무슨 학교 노래도 만들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만들어줬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아이 잘 봐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일본도 초등학교 입시는 이제 부모의 능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시를 많이 보는 거면은 중학교도 입시가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나라 민사고 외고처럼 이제 도쿄대를 많이 보낸다거나 의대를 많이 보낸다거나 하는 학교는 중학교 때부터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전국구에서 입시가 정말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 도쿄대를 많이 보낸 학교 중에 스크코마, 카이세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 수험을 준비하는 초등학생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막 여기 하얀 띠로 필승 합격 막 이런 거 쓰고 눈에 불꽃 하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어쨌든 중학교 수험부터는 애가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원해서 나 저 학교 가고 싶어요 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대부분. 그래서 미나토구 학부모들보다는 이제 전국구가 많고 오히려 부모가 너 꼭 거기 가야겠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왜냐면 워낙 그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 다녀야 되는데 학원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 때부터는 그 입시가 빡세지다 보니까 이제 미나토구의 엄마들은 이제 자기가 재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상 아이를 초등학교 때 보내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두가 좀 사교육 가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빚을 내서라도 아이를 사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쨌든 좀 돈이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부분이 초등학교 때 미리 아이들이 많이 빠져줌으로써 진짜 머리 좋은 아이들이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입시를 치르는 약간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의 이런 입시 제도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육의 결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 이제 일본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일본의 그 사교육을 받은 영유아들 이렇게 좀 각 잡혀 있는 애들 보면 좀 부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는 그런 아이들에 비하면 망나니 같으니까. 일본에 살고 나서는 저희 남편이 식당 같은 데 가는 거를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동네에서는 저렇게 잘 앉아 있는데 우리 애만 산만한 것 같다, 이런 게 막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오기 전에는 그런 각 잡혀 있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스트레스풀해 보이고 이게 너무 억압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수용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아이의 좀 성향을 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거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가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배우고 수학 문제라도 하나 더 풀 수 있는 한국식 사교육이 그래도 가성비는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독특한 에스컬레이터라는 입시 제도가 있어서 강남 엄마와 미나토구 엄마의 교육열의 결이 굉장히 다른 게 정말 저는 흥미롭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일본도 요즘 좀 국제학교가 트렌드라고 해요. 저는 어쨌든 국제학교를 보내고 있으니까 저희 학교에 다니는 일본 애들도 다 미나토구 출신인 아이들이 많고, 좀 아이를 그 룰에 맞춰서 키우는 그런 단체 생활에 순응을 해서 키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입시 제도에 반발하는 부모님들은 국제학교를 많이 보내고, 이 국제학교도 일본인들 커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한이가 곧 내년에 이제 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제 일본인 학부모들도 같이 빅스쿨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 빅스쿨을 준비하는 입장과 이 일본인들이 빅스쿨을 준비하는 입장 차이 자체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래저래 부담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는 외국인이라서 괜찮아, 이건 우리 일본인들의 문제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학교를 준비하는 일본 미나토구 엄마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고 치열해요. 그래서 오늘 강남맘과 일본의 강남이 미나토구맘의 교육열에 대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흥미로우셨나요? 교육의 결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여기 엄마들도 교육열이 상당하다는 거, 그리고 사교육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거 하나만은 똑같다는 것을 알리며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